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4일이고요. 우리 정기 포럼 17차 됐고, 처음으로 오늘은 오전하고 오후에 두 개를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생성AI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좀 훌륭한 활동들이 있는데, 저는 이 포럼 활동이 되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격주에 또 한 주씩은 또 운영위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를 살아있는 컨텐츠를 그리고 협력의 길을 우리가 계속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CES가 있었는데 우리 회원사들이 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좀 다녀왔어요. 우리 분야의 리더들이신데요. 그래서 지금 세 분에게 부탁을 했고 특별하게 제가 부탁은 하진 않았고 편안하게 갔다 오신 말씀을 하셔도 되고 자료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PCN이 들어오면 좀 이따 하고요. 들어오셨네요. 예. 레브론 먼저 하시고 딥 인사이트 하시고 그다음 PCN 순서로 하는데 세 분이 되시기 때문에 10분씩만 해서 30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에 대부분 내용은 많이 아시니까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로 얘기를 좀 해주시고 오후에는 또 장동인 유명하신 우리 장동인 교수님의 보이스로 또 좋은 톡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레브럽의 신정기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대부분 아니 한 반 정도의 분들과 마찬가지로 CES와 저희는 잘 안 맞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AI 쪽은 B2B가 많고 딥텍이 많기 때문에 컨슈머 제품을 바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슈퍼컴퓨팅 컨퍼런스라거나 아니면은 모바일 쪽은 MWC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뭐 싱가포르 IT 엑스포라거나 컴퓨텍스 쪽을 많이 가시죠. 그래서 그런 쪽과 빛이 잘 맞는 쪽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는 이제 억 단위를 들여서 부스를 하게 되지만 CES는 그렇게 애착이 안 가게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생성 AI를 포함해서 저희 고객들은 다 CES에 부스가 있어요. 그것도 큰 부스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몇 가지 골을 세웠는데 하나는 아마 올해가 이 AI가 대중에게 보급되는 원년일 텐데요. 2021년도 원년이라고 했었고, 2022년도 원년이라고 했었지만, 작년에 오픈 AI가 보여준 엄청난 퍼포먼스, 이 본인들 예상이 6배를 넘었죠. 또 거기서 볼 수 있듯이 컨슈머 AI라는 개념이 받아들여진 첫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B2B를 하는 기업이지만 B2B2C라거나 B2C를 생각을 해보면서 미래 AI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식으로 새로운 고객층이 생기고 어떤 식의 기술이 필요하게 될지 리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 관점을 설정하기 위해서 인사이트로 확보하는 기회를 삼자. 이래서 5명이 참석을 하게 됐고요. 동시에 이제 공동 작업, 특히 기술 쪽 콜라보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 컨슈머 쪽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할 기회를 만들고 또 새로운 파트너십 기회를 미리 이야기를 해보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만나고 미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 코트라의 부스 지원을 받아서 그 부스를 운영을 해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공동관들이나 코트라관들, 뭐 요번에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던 그 유레카관 쪽에 관을 차리게 되면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세이브되지 않아요. 그 뭐 지원을 다 받아서 다 가는 뭐 학교들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 기업들이 하게 된다면 부스값을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직접 차릴 때는 공간비만 한 2천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건데 전체 비용을 한 1억 정도로 미니멈 1억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여기 기관들도 많이 부스를 차리는데 KJF도 내년에 부스를 차리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또는 미래의 파트너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마켓 리드랑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단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니까 부스에 저희 제품을 전시를 해봐야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창고가 있습니다. 그 게러지라고 부르는 곳에 그 프로토타입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제네이아의 데스크탑이 올해 나올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서 베타 버전을 일주일 동안 만들어서 일반 사용자들이 돌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들고 갔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게 그 제네이아의 데스크탑이고요. 저게 데스크탑 화면처럼 보이는데 웹브라우저예요. 웹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는 데스크탑 형태의 생성 AI 인터페이스입니다. 앱들을 뭐 독에서 골라서 쓰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팀을 셋업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팀이 이제 네 팀이 있는데 뭐 데브옵스 팀도 있고 컨설트 플랫폼 팀이 있고 세일즈 팀이 있고 뭐 연구팀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팀별마다 한 명씩 구성원을 선정을 해서 저희 독자적인 관점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주목적은 CES에서 저희 제품을 데모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AI 바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갔었어요. 되게 많은 레포트들이 나오지만 그건 이 전시회의 커버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희석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크게 도움이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전체적인 관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 관점을 만들기 위해서 튼튼한 사람들 5명이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시회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 4일 동안 열리는데 일정을 분담을 하고 부스 시간표를 만든 다음에 부스는 최소 1명 또는 2명이 기다리는 거 거의 대부분이 제가 있었습니다. 이 미팅이 많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전 미팅들을 미리미리 참석을 하고 또 저희가 거기서 만나기로 한 분들도 미리 미팅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가 입장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나 지원해 주는 거 몸바쳐 가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쭉 잡았고요. 가서 미팅은 10번, 11번 정도를 한 것 같고 그 토크 그러니까 대중 대상으로 톡은 3건 정도 했습니다. 패널 톡에 한번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고, 여기서 1월 11일에 트렌드 발표한 건 저희 연말에 KJF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조금 더 많이 더해서 영문판으로 발표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LG 노바라는 LG의 신산업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미국에 세워져 있는 미국 법인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대표님이랑 세션 톡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정키라고 부르는 미국의 그 스타트업 대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이벤트를 여는 곳에 초대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관에서는 그 저희 KJF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좀 더 많은 분들께 전달을 하기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뽑기를 잘해서 한국관 내에서도 제일 바깥쪽에 대로변 옆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많이 왔는데 아무래도 일반 관람의 비중은 좀 낮았어요. 저희 제품이 제일 인기가 좋았던 건 제 생각에는 스테이크 구워주는 기계 부스였던 것 같아요. 저희 위층에 있는 1분 30초 만에 AI로 스테이크를 구워준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AI는 거기는 도입은 딱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AI가 필요 없이 그냥 1분 30초면 구워질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일반 부스 방문객은 낮았는데 부스 방문객 자체가 적다는 건 아닙니다. 항상 바쁘고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해서 방문했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스를 그 인셉션 파트너 그리고 그 DX 파트너 리스트를 통해서 그 엔비디아 고객들에게 미리 전달을 했고 거기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해외 보도 자료랑 엔비디아 보도 자료 기반으로 저희를 방문했던 경우들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랑 기술을 교류하는 기존의 기술 교류하던 회사들도 왔었고, 그다음에 잠시적 경쟁사들도 서로 파악을 하러 왔습니다. CS에서 재밌는 점은 AI 예를 들면 저희가 뭐 AI 플랫폼이라고 하면 AI 플랫폼 만드는 해외의 다른 회사들도 우리 걸로 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경을 하고, 우리도 걔네들을 가서 역으로 또 탐색을 하고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보다는 굉장히 전투적인 느낌이 크죠. 드랍인으로 지나가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뭐 한국관 방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면 부스가 되게 컸거든요. 한 그 유레카관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가 저희 부스였던 것 같은데 또 다르게 보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중국을 제외하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1위거든요, 한국이. 그 일본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많은 편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가 인구 대비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리드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랍인으로 한국 구경하러 오신 외국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상대 면담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기술 리뷰를 하려고 한국 쪽을 돌기도 했었는데 그중에 인바운드로 들어오게 된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되게 재밌었던 건 한국에서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같이 하거나 여기서 이제 KGF에서도 뵙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거기 가니까 한 번에 더 모아서 한국에서 이분들을 뵈려면 한 자리에 모실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사실 전국에 흩어져 있고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오히려 한국 분들을 여기서 한 번에 더 글쎄 한 40분 정도가 와주셨는데 그 한국에서도 모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다른 분들이 이제 부스 탐방하시는 동안 부스를 지키고 있으면서 열심히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는 이상한
뜻하지 않았던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파트너들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GPU 파트너로 엔비디아가 있고 그 디스트리뷰션 파트너로 아막스라는 폭스콘 자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EK랑 UK, 영국이랑 EU 쪽 파트너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UK 가서 프라이빗 세미나 같은 것들을 하고 인바이트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고스를 실제로 뵈서 그 랜선 친구였다가 실제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만나게 됐고요. 뭐 A사나 B사나 N사 등 이제 해외 회사들과 새로 파트너십을 맺고 이 중에 한 곳은 고객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확정이 미리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쪽팔리니까 나중에 확정이 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를 찾기도 되게 좋은 자리였어요.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저희가 여기 참여하게 된 이유는 인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거고요. 도대체 AI 기술이 어떻게 제품이 됐다. 저희는 AI 모델을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은 여기서 열심히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구경을 하고 또 우리 제품을 사용자나 고객들이 바라보는 미래가 있잖아요. AI를 바라보고 생성 AI부터 제너럴 AI까지 전부 포함하는 이런 미래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올해 내년 어떤 미래를 만들고 우리의 뭐 고객이나 사용자나 파트너들에게 제시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만들기 위한 인사이트 레포트를 쓰는 게 주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시간 정도를 할당을 해서 5명이 나눠서 겹치지 않게 CES의 전 부스를 돌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 아마 저희처럼 돈 곳은 없을 거예요. 보통은 전문가 그룹들이 가시기 때문에 부스를 셀렉션 해가지고 한 시간이 되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게 도는데 저희는 이제 멀티코어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AI 도입 정도랑 AI 도입이랑 각 분야별로 트랜스포메이션 가능성을 점수화를 했고요. 레포트랑 동영상 사진을 기록을 했고 밤마다 저녁에 리캡 미팅을 하고 집중적으로 분야를 결정을 한다거나 레포트를 작성을 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안 드리는 이유는 아직 레포트 작성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작성이 끝나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추려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얻은 건 CS가 저희랑 잘 맞지 않다고 해도 안 입을 수는 없는 옷이었다. 특히 해외 파트너들은 한 자리에 모아서 볼 수 있어서 비용상으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득이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B2B에서 B2의 세상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내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관이 아니라 일반관으로 좀 옮겨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드랍인 고객들을 좀 증가하는 그런 기회를 누려보려고 하고, 이번에도 굉장히 바빴지만 내년에 더 많은 세일즈 및 파트너 미팅을 사전 결정을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바빠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10분 네, 동안 네, 이상한 이야기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CS 나가면서 느낀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총 6명이 CS를 다녀왔고요. 저희는 독립부스를 차려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총 여기 있는 6분들은 전부 다 각 본부별 본부장님들과 이제 마케팅 영업 같이 이제 나갔고, 저희는 총 4가지 제품에 대해서 가지고 나갔는데, 뭐 저희 어, 뭐 홍보보다는 오히려 CES에서 저희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노스홀이라는 곳에서 이제 독립부스를 차렸습니다. 여기다가 차렸던 이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작년에 CES를 한번 다녀왔었는데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가졌었어요. 작년 CES에서. 이제 올해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기사면에서 나오긴 하지만은 그냥 한국관 유레카간을 가고는 굳이 CES를 왜 왔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코엑스랑 뭐 별반 다른 게 없었다라는 느낌 때문에 저희는 CES를 준비하면서도 그 유레카관 쪽을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독립부스로 돈을 많이 들었지만 하게 되었고 비용적인 부분도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여기에 독립부스에 2부스를 빌렸어요. 총 2부스 같은 경우에는 부수만 2천만 원, 그리고 부대 비용, 뭐 설치 비용 이렇게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게 되면은 약 한 1,500만 원 더 들어서 부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 3,500만 원 정도 들고요. 거기 출장비까지 하게 되면은 저희 이번에 경비는 한 5천만 원 좀 넘게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출 바우처라는 이제 국가에서 좀 지원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한번 준비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랄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CES 이 부스를 차리는 데 있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고요. 각각 데모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CES를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사실 저는 부스에 거의 있었고요. 아침 새벽이랑 퇴근할 때 이제 사람들 없을 때 부스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사실 어디 돌아다닐 수 있는 정신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럼에도 봤을 때 딱 느껴지는 분위기에서는 온디바이스 AI가 확실히 강세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희는 아무래도 모빌리티 분야의 AI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에 집중은 못했고 모빌리티 분야의 기업들만 다 봤었는데 작년부터 느꼈지만 비모빌리티 분야의 회사들이 차량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 깊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궁금했고 좀 많이 들여다보고 싶었던 기업들은 솔직히 말하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지켜보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봤을 때는 미래항공 모빌리티 분야가 조금 더 강조되는 CES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간단한 이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아우스터라고 하는 회사랑 이제 MOU를 체결했고 좀 아래에 있는 분들은 이제 플리어 텔레다인이라고 하는 곳에 뭐 대표님들 그리고 와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던 제품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셨고요. 뭐 굉장히 여러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번에 만났던 기업들은 뭐 일부러 부스를 이렇게 잡은 면도 있어요. 사실 일부러 혼다 주변에 부스를 잡았었는데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유럽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미국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의 성과로 치면은 뭐 폭스바겐 그리고 혼다, 미쓰비시 등과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내용이고 어, 네, 저희가 따져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노스홀에 있으면서 실제로 메이드된 미팅을 한 140건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그 메이드 되는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 만약에 부스를 참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독립부스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립부스는 사실 CS 주간 내에서 그러니까 둘째 날 모두 다 추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좋은 자리는 끝난 상황이긴 하지만은 뭐 내년 아니라도 내후년이라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독립부스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저희는 사실 내년도 부스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가 둘째 날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신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긴 했는데, 데모를 해가지고 B2B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게끔 돌아다니는 게 더 낫겠구나라는 좀 판단이 들었고, 저희는 내년에 아우스터 부스에서 저희의 자그마한 부스를 여는 것 쪽으로 아우스터랑 얘기가 잘 끝났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나가긴 나갈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번에 CES에 관련된 부분들은, 신 대표님 의견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어떻게 준비를 잘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처음 CES를 나갔고, 처음 나갔던 감회를 말씀드리면은, 6명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모두 다 날마다 거의 3만 보 이상 이제 걸으면서 이제 보시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저랑 저희 그 사학개발 본부장님은 부스를 지키면서 총 제 의미 있는 미팅만 140건 정도 했었으니까 굉장히 그 다음날 목이 쉬었거든요. 저희도 실리콘밸리 넘어가가지고는 그 IR 피칭도 했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피칭을 못할 정도로 일찍 귀국을 했었습니다. 몸도 안 좋아지고 했는데. 굉장히 바빴다라는 게 첫 번째 취지고, 제가 느끼기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확실하다.
라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 자료는 저희 내부 자료긴 한데, 저희는 돌아다니면서 저희 경쟁사들에 대한 분석만 사실은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지는 않고 딱 보이는 경쟁사에 대해서 거의 좀 이거는 녹화돼서 좀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찰을 바꿔가면서라도 인터뷰를 하고 경쟁사 현황에 대해서 뽑아 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몇 군데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CS를 임했고, 시간이 사실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앞에 두 분께서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저는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센트럴관에 있었었고요. 센트럴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게이밍 쪽으로 해가지고 가상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LG전자와 삼성전자하고 엑스리얼, 약간 이런 쪽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가지고 나간 제품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우주 시뮬레이션, 두 번째는 항공산단 메타버스, 세 번째는 저희 제품인 앤서니,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제품으로 가지고 나갔고요. 근데 센트럴 같은 경우가 메타버스관이다 보니까 약간 AI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느낀 거, 그러니까 저희는 센트럴관에 있다 보니까는 약간 앞에 있는 두 분하고는 약간 느낀 게 좀 다른데, 센트럴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와 게이밍이다 보니, 제가 요번에 CS에서 느낀 테마는 무인 체계로 가지 않나. 무인이라는 가장 큰 꼭지에서 디스플레이가 점점 선명화되고, 그 다음에 로보트가 활성화되며, 그것들을 조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생성형 AI가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 LG전자 같은 경우는 투명 디스플레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기업들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화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도 가상화, 체험이라든지 디지털 트윈 쪽으로 많이 좀 활성화되고 제일 바쁘지 않았었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센트럴에서 독립부스로 해가지고 두 부스를 운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로 참여를 하는 관계로, 이게 첫 번째로 참여를 하게 되면 가장 맨 끝에 있는 외곽에 있는 부스를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스에서 참가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CES가 솔루션으로 해가지고는 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흥미 위주의 테마들을 가지고 가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 CES는 제가 좀 선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제가 의견을 조금 같이 나눌 것들을 좀 메모를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대기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버하게 제가 안 가본 제가 얘기하는 걸 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면, 가는 거는 저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한번 세계가 넓고 다양한 게 있다라는 걸,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걸 볼 수 있는 기회는 전 세계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 중심 전시회가 있고요. 유럽 중심의 전시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스위스에 또 다른 게 있죠. MWC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독일의 이파, 그다음 두바이에 자이텍스 같은 게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 좀, 그리고 서로 참가를 잘 안 해요. 예, 도메인별로. 근데 CES에서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크게 활약을 하지만, 제가 예전에 이파를 갔을 때는 삼성의 위상이, 이파이 독일 전시회, 유럽 전시회 제일 큰 전시회인데, 위상이 거기 있는 전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전관일까? 유레카관 정도? 유레카관 더 큰 전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와, 유럽에서 삼성의 위상은 정말 놀라울 정도다. 그 준비한 정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좀 글로벌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시회를 갈 때 몇 가지 말씀을 좀 하셨는데, 1년 전에 아까 오 대표가 말씀하신 거 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크레딧이 있어요. 계속해야 좋은 곳으로 가지 멈춰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CS가 정말 장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배우는 데는 CS 부스만 볼 게 아니라 컨벤션, 그다음 호텔 전체를 한번 이해를 하시면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써먹기도 했는데 좋은 파트너 있으면 파트너랑 공동 부수를 하는 게 되게 똘똘합니다. 그 비용도 세이브가 되고 어차피 돌아오면 그 현지 파트너가 팔로우업을 해주지 않으면 해외 대응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괜히 국내에서 대응하다가 정말 힘만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는 게 타겟 고객을 발굴하고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 저기 다 얘기한 관광객들이에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시간을 안 쓰려면 배리어를 여러 개를 쳐야 돼요. 그래서 CEO 시간을 정말 아껴야 되고 관광객을 대응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 필터링하는 임원, 그리고 마지막 단계 CEO가 밀착해서 그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효과적인 그 시간을 쓰지 CEO가 뭔가 얘기하고 있으면 훅 지나가서 미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아주 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갔다면 꼭 노력해서 컨트랙 초기 단계까지는 맺고 오셔야 되지 돌아와서 이렇게 원격으로 대화하고 뭐 해서 하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타겟 고객들과 기본 사전 작업을 다 해놓고 가서 같이 시연해주고 하는 걸 해야 되고 또 하나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좀 드리면 가서 아이디어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아이디어 노출을 되게 많이 해요. 그거 비즈니스 회사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갔을 때는 센싱하는 쪽으로 가셔야지 스타트업들은 이제 막 의욕이 넘치니까 가면 투자자들도 많이 오고 글로벌 파트너들 많이 오잖아요. 가면 막 이제 국내에서도 응원하고 해외에서도 막 칭찬하니까 떠 있는데 실제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는 1%도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다 그 아이디어가 유출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나갔을 때는 그게 이제 유출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제품화된 걸 유통을 찾는데 집중하셔야 성공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거는 그러면 아주 비싼 제가 수업료를 냈던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CS 관심이 있어서 자주 갔는데, 어, 이제 좀 회의적이었던 건, 저는 이제 배우러 주로 갔으니까, 오늘처럼 그 레벨업이나 리비사이트나 PCN처럼 이제 직접 부스 만들고 하시는 분들 정말 응원 드리는데, 대전에서 이제, 작은 규모라도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을까, 그런 부러움이 되게 많았어요, 갈 때마다. 대전에서 이제 저희도 전시장 되게 크게 만들어 놓고, 또 대전에 있는 과학 그 R&D 센터들이 많으니까 워낙에 그럼 그걸 좀 잘 활용해서 작은 규모라도 이 그 기술을 업체들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이제 기회를 만드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거기 가서 한국에서 못 만나는 분들 다 만나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활용할 수 없을까. 그래서 카이스트가 마침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제 대전에서 이제 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좀 요즘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CS 그리고 독일에서 있는 거,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있는 것들을 왜 해외에서만 할까? 사실 우리나라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현대도 있고 우리 또 AI 잘하는 스타트업들도 많고 기술 일하면 뒤지지 않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늘 이 좀 국가를 대표할 만한 대표적인 그 기술 박람회는 하나 정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네, 저도 공감하고요. 그럴 때가 어, 됐어요. 그리고 그 전시회에서 하는 얘기, 키노 스피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 언론에 보도가 다 되잖아요. CS는 우리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참가 비용을 내고 거길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톡이 나오고 또 그게 글로벌하게 그 전파가 되는 날이 언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걸 만드는 데는 아까 CES나 두바이 뭐 이런 데서 한 그 마이스 사업의 미케니즘을
좀 컨트롤에서는 좀 꿰고 이해하시는 분이 그쪽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한국의 CES 뭐 예전에도 서울에서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시도는. 그리고 유상을 하면서 좀 거기에 특별한 모멘텀을 만들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